5년 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캠핑은 개인 장비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캠핑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나홀로 캠핑족들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한국 여성들이 나홀로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영국 출신의 인플루엔서 안젤리나 니콜은 한국에서 혼자 캠핑을 성공적으로 즐기다간 여성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만의 캠핑을 꿈꿔왔었지만 매번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었죠. 니콜 역시 여성 혼자서 캠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매번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사실 한국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혼자서 여행하거나 캠핑하는 것이 그다지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여성이 혼자 캠핑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BBC, CNN 등 여러 대형 언론사들은 종종 이런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스위스인 레샤는 자신의 4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일주일간 온두라스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공항 근처의 안전한 동네로 숙소를 선택했고 해가 떨어지기 전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출발 전에는 친한 친구와 안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으며 돌아오는 날엔 친구가 레샤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귀국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일주일 뒤 숙소 인근의 숲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죠.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묵었던 호텔 숙소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레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 사는 셀라는 페루로 혼자 여행 떠난 지 하루 만에 연락이 끊겼으며 역시 며칠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카넬라는 38세가 되던 해에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던 남미 대륙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브라질 남부의 한 지역에서 캠핑을 즐겼는데요. 그녀는 얼마 안 가 근처를 지나던 2명의 남성에게 표적이 되었으며 가방에 숨겨두었던 노트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계 모든 국가를 여행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네이선은 올해 32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이미 61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탈 없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철저한 준비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버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기록하며 24시간 보안이 철저한 호텔에서만 숙박하고 또 여행할 때는 보수적인 옷차림을 고수하죠. 해외에서 안전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캠핑 준비보다 목숨을 지킬 채비를 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홀로 캠핑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외국의 현실 속에서 니콜이 커뮤니티에 올린 한국 캠핑 스토리는 영국 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니콜의 게시글을 직접 번역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험을 좋아했고 호기심이 남달랐어요. 제 몸뚱이만큼 큰 가방이라도 누가 들어주는 걸 매우 싫어했으며 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또래 남자 아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했죠. 그랬던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꿈은 성인이 되어서 혼자 세상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여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가 지금 미친 거지? 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다녔던 회사의 여자 직장 동료 한 명이 호주에서 캠핑을 하던 도중 끔찍한 일을 겪은 사건은 몇 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사실 저희 동네는 영국 내에서도 꽤나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의 거리를 마음껏 돌아다닐 순 없어요. 모든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밤에 나가는 순간 스스로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배우거든요. 즉 여자 혼자서 밤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따르는데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그리고 많은 한국 여성들이 혼자 캠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성이 산속에서 혼자 캠핑을 하는 영상이더군요. 저는 처음 썸네일을 보고서 한국의 영화나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한 편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카메라 하나를 두고 정말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저는 어디에서도 여자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혼자서 캠핑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후 저는 바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들 붙잡고 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땐 저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착마자 했던 것은 캠핑에 어울리는 차를 렌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차에 텐트를 치는 차박이 유행이기도 했고, 일단 차가 있으면 캠핑뿐만 아니라 한국을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핸드폰 어플 지도도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처음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곧 바로 차박용 차량과 여러 캠핑 장비들을 렌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일까지 이틀이 남아 제가 보고 싶었던 서울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한강에서 노을을 보며 치맥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집이 아닌 밖에서 치킨과 맥주가 30분도 안 돼서 배달이 된다는 것에 한 번,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에서 혼자 여행하던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혼자서 여행 온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 보였어요. 그렇게 예약일까지 서울을 만끽한 저는 드디어 차박 차량을 렌트하러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혼자 여행 온 저를 보시더니 원래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들까지도 선뜻 빌려주셨죠. 한국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매우 익숙해 보였어요. 그렇게 차와 장비들을 무사히 빌리고 도착한 캠핑 장소는 강원도의 한 캠핑장이었습니다. 숲의 상쾌한 공기를 맡으니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구나 느꼈습니다. 사장님께서 빌려주신 캠핑 도구들 덕분에 혼자서도 쉽게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었고, 차 뒷칸에 매트를 까니 완벽한 저만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선선한 바람들에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하더니 그만 저녁까지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부랴부랴 헤드랜턴을 켜고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보았던 라면을 꺼내 들었어요. 한국 라면이 맛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추운 저녁 캠핑을 하면서 끓여 먹으니까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검은 형체는 분명 남성이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 해도 치안이 한 명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겁에 질린 창백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았죠. 하지만 뚜렷한 실루엣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캠핑장 사장님께서 제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것이 쓸쓸해 보였는지 과일과 함께 다음날 비가 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혼자서 한국 여행을 왔지만 사실 전혀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나 저를 도와주려 했고 저는 그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틀 동안 캠핑을 즐긴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캠핑 경험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기로 약속도 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